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박사람입니다. 인간 M, 인간 BMW. 빠바바바바바방 제 손에 들려있는 바로 이 신형 BMW의 키! 이 키의 주인공은 바로 신형 X입니다. 어떻게 보면 BMW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차다라고 보기엔 사실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차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BMW 드라이빙 센터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왜냐? 정말 오랜만에 싹 바뀌었기 때문이죠. 6년 만에 완전한 신형으로 거듭난 X2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근데 확실히 진짜 달라지긴 한 게요. 전체적인 인상 자체가 내가 알던 X2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BMW 하면 딱 떠오르는 그것, 코입니다. 코. 이 키드니 그릴 중앙부의 그릴부의 형상 자체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모양새가 약간 더 밍둥밍둥했다면 더 확실하게 각을 냈고요. 더 사이즈도 커졌습니다. 안쪽에 그릴부도요. 그냥 이렇게 막 슈퍼맨의 배지 같은 형상이잖아요. 이게 여러 개가 매칭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입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녀석들이 안쪽에 딱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좀 세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키드니 그릴 바깥으로 뭐가 들어간다? 조명이 들어갑니다.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해서 최신 BMW 차량들에 들어가는 그 디자인 요소 있죠. 이 바깥으로 불빛이 들어온다는 거. 지금 조금 주간이다 보니까 이거 보여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이 차량을 야간에 또 타보면서 한번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널찍하게 센서부 나와 있는 부분도 디자인적 요소처럼 안쪽에 잘 드러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릴부도요 확장이 됐습니다.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좀 더 썩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쪽까지 블랙 하이그로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컬러인 레드 색상과 또 블랙 레드로 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키드니 그릴 콧잔등 위로요 이렇게 썩난 거 보이세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위쪽 보닛에 쫙 선을 내는데요. 이런 부분이 마치 BMW가 왔기 때문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처럼 아주 울그락불그락한 특성들을 주면서 이 매무새 자체가 잔근육이 넘치는 차의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도 달라졌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냥 밍둥하게 원래 올라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요 내려갈 때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신형 X2에 드러나는 좀 강인해 보이고자 하는 인상들을 확 드러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래쪽에 범퍼 쪽에도 보시면 세로 형태로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 안쪽에 공기가 실제로 지나갈 수 있도록 뚫려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측면 부이기는 해요. 처음에 보고 사실 뭐야 X2인데 왜 이렇게 커졌지? 했거든요. 실제로도 거의 200mm가 늘어났어요. 이 정도면 한 20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동차의 길이를 얘기할 때는 거의 한 채급이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커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길이를 어디를 늘려놨느냐가 중요해요. 앞쪽을 늘려놓은 게 아니라 이 뒤쪽 부분들을 늘렸습니다. 2열 뒷부분부터 늘려서 X2기 때문에 쿠페 형태, 디자인적 멋을 가진 차량이잖아요. 이 루프라인이 뒤쪽으로 완만하게 더 내려오는 이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무엇보다 2열 공간, 가장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었던 이 비좁은 2열 공간이 훨씬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X2 이거 뭐 얼마나 커졌겠냐 하고 생각이 드실 테니까 제가 한번 타볼게요. 일단 제가 제 몸에 맞게 시트를 앞쪽으로 빼놨거든요. 주먹이 3개 이상 정도 드러날 정도로 공간이 널찍하고요. 사실 성인분들, 남성분들 키가 크시다고 하면 무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무릎이 나와서 맞닿는 시트 뒷부분 있죠. 여기도 보시면 이런 굴곡으로 싹 파뒀습니다.
키가 크시고 다리가 앞으로 나가더라도 앞쪽 시트랑 다리가 맞닿는 이 지점들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나름 센스 있게 고안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도요, 지금 주먹이 딱 2개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거든요. 키가 크시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완전히 맞닿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고 자체는 사실 그렇게 높은 차량은 아닙니다. 특히 이 차량은 뭐 GLA 같은 차량들과 비교를 해서도 전고는 오히려 낮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X2 쿠페 형태의 사실상 SUV가 아닌 SAC라고 불리우는 그런 형태의 차량입니다. 위쪽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이 멋지기 때문에 사실은 헤드룸 공간은 좀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차였는데, 이번 신형에서는 확실히 2열 공간의 거주성이 좀 더 생겼다는 게 좀 고무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특히 달라진 점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손잡이 부분, 이거 뭔가 낯설다 하실 수 있죠. 기존에 있었던 X2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내연기관 차량으로만 딱 나왔기 때문에 완전 내연기관 형태의 도어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이번 신형 X2는 하반기 되면 iX2라고 하는 X2의 전기차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 됐기 때문에 도어를 완전히 이렇게 매립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실 수 있는 타입으로 좀 매끈해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휠을 보시면 19인치 휠 들어가 있어요. 멋있습니다. 5 스포크고요. 너무 단조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기괴하게 복잡하지도 않은 딱 X2와 어울리면서도 좀 강인한 인상의 휠이 드러난 것도 눈길을 끄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X2에 딱 여기 옆에 달렸던 그 BMW 로고 있잖아. 난 그거 좋아했는데, 왜냐면 난 인간 BMW니까. 그거 없어졌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비례감으로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을 좀 늘려놓으면서 루프라인을 매끄럽게 떨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 후면부 범퍼부의 볼륨감을 이렇게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차가 외장상으로 볼 때 예전보다 더 고급스러워졌다, 이런 인상을 일단은 줍니다. 자, 후면부로 와보시면 떨어지는 루프라인 위쪽에 원래는 스포일러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디자인상으로 볼 때 분명히 쿠페인데 매끄러운 느낌이 아니라 뭔가 매끄럽다가 말고 하나가 딱 스포일러가 있는 이 느낌이었거든요. 안정감은 있었지만 멋으로 따졌을 때 전 좀 아쉬웠는데, 그게 없어지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고요. 살짝 긴장감을 주면서 올라오는 형태. 명절 때 만두 송편을 빚을 때 여기를 착 이렇게 손으로 착 올려놓은 것처럼 아주 긴장감 있는 형태로 얇고 상향하는 방식의 스포일러를 이렇게 살짝 가져다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BMW 로고 있고 바깥쪽에 크롬브로 하나를 더 둘러놨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뒷면에서 딱 볼 때 이 차의 라인업 자체의 좀 존재감을 더 드러내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램프가 헤드램프가 바뀌었듯이 테일 램프도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헤드램프에서 뭐라 했어요? 그냥 민둥이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딱 나와 있다 했잖아요. 테일 램프는 계단이 2개나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건너가시고요, 여기서 가서 한 번 더 건너가십니다. 이렇게 더 각진 형태로 테일 램프부가 더 강인하게 나왔다는 거. 램프의 디테일이 달라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램프가 실물로 보면 훨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X2 레터링 굉장히 크게 드러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이 후면부에 앞쪽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살짝 부피감 있게 또 한 번 양감을 드러낸 거 볼 수가 있어요. 구형 같은 경우는 사실 안쪽이 좀 더 파고드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공간상으로 볼 때도 살짝은 트렁크 공간을 방해하는 식으로 안쪽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였다면, 신형이 되면서 요거를 바깥으로 더 이렇게 빼면서 차 자체가 더 길어 보이고 더 커져 보이게 하는 인상을 줍니다. 무엇보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싱글 머플러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깥쪽에는 이렇게 가니쉬로 하이그로시로 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이 디퓨저를 보시면 요런 게 진짜 썩나 있다. 디퓨저는 거의 뭐 M급이야. 그래서 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지고 강인한 느낌이다라는 거. 실내에도 한번 앉아볼까요? 신형 X2 실내에도 한번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계기판에도 좌우로 마치 키드니 그릴의 형상을 닮은 요런 독특한 도형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고요. 신형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디지털화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BMW에서는 OS9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제조사 중에서 운영체제에 막 숫자로 시리즈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회사가 또 있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디지털, 이 소프트웨어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BMW답게 가장 최신의 버전 OS9을 탑재를 하면서요. 안쪽이 마치 스마트폰의 이런 아이콘처럼 좀 변화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T맵이 탑재됐다는 거죠. 차바사형이 T맵 막 비교하는 영상도 진짜 많은 분들이 막 댓글 달아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실제 내비 사용자 중에 절반 이상은 T맵 사용자긴 합니다. 이번에 BMW에서도 마치 이게 그냥 순정 내비처럼 생겼잖아요. 일단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검색을 해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T맵 추천이 뜹니다. 수입차 순정 맵인데 T맵 추천 대박이죠. 안내를 누르겠습니다. 진짜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보는 그 그래픽과는 사실 좀 다르긴 한데요. BMW의 순정 내비 형태에서 T맵 기반으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행할 때는 아마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가장 최신의 운영체제가 또 탑재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편한 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보시면 에어 콘솔 게임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거 누르시면서 이 안쪽에 컨텐츠들 즐기실 수 있고요. 당연히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제공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런 게임들이 있죠. 막 살짝 레이싱 게임 이런 거 있고, 아, 나 이거 재밌겠다. BB 레이싱. 오, 나름 사운드까지 딱 나오고요. 굉장히 빠르네요, 속도가. 매력적이네. 이렇게야? 막 죽다 살아나고 지금 다 부시고 난리 났어. 이런 식으로 신나게 게임을 즐기다 보면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거. 나중에 iX2가 나와도 같은 컨텐츠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왜 충전 같은 거 맞물려 놓고 대기 시간 길잖아요. 그럴 때 좀 충분히 활용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 자체도 마치 키드니 그릴처럼 이렇게 각을 드러낸 형태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베젤 자체는 두꺼운 느낌이 아니라 좀 슬림한 느낌이어서 전체적인 세련미를 더해줍니다. 널찍한 대시보드도 보시면 그냥 위쪽까지 대시보드가 올라 있는 게 아니라요. 아래쪽이 살짝 파진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야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쓴 부분들이 좀 눈길을 끌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치 BMW 전기차 내부에 있는 그릴 모양처럼 삼각 형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패턴을 잘라서 넣어놓은 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지거든요. 이 울긋불긋하게 양감들이 느껴지는 형태의 조형미가 드러나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가 싸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 차급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썼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공조기 부분 쪽 아래에도 보시면 크롬부 그리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들도 다 드러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BMW에서는 진짜 엔트리급에 속한 SUV인데도 이런 프리미엄 디테일들 드러나 있고 앞쪽에도 운전자 중심의 실내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또 다른 소재들을 활용해서 이 실내가 지루하지 않게 좀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차급되면 또 공간이 좀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간이 넓어서 저는 그게 눈길을 끌어요. 일단 센터페시 한번 보세요. 여기 완전히 뚫려 있기 때문에 진짜 드라이빙 슈즈 같은 거 가볍게 올려놔도 될 것 같은 공간이고요. 앞쪽에 컵홀더 2개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도 나와 있고 좌우 쪽에 사선 형태로 불까지 들어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보통 여기에 컵 하나 정도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 지금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작은 물병은 3개도 들어가고요. 컵들도 잘 꽂아두면 엄청나게 많은, 그러면서도 남거든요. 공간이 지금 여기는. 전체적인 체급 대비 공간은 확실히 훌륭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누르셨을 때 딱 이렇게 센터 콘솔부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안쪽에 김밥 한 줄을 딱 올려놔야 될 것 같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자잘한 뭐 고속도로 통행권 이런 것들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BMW의 완전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독특한 맛 좋은
그립감 있는 스티어링 휠도 그대로 드러나 있고 이렇게 부스트 모드까지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M 배지까지 드러난 거, 그리고 부피감 있는 좀 고급진 경운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실내 상품성은 엄청 좋아진 게 확 느껴지긴 한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 시트가 진짜 투톤이에요. 이 BMW에서 투톤 시트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한 X7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X2 애기인데 이 애기에도 거의 기본으로 투톤 시트가 적용됩니다. 투톤 색상은 레드 컬러의 조합이 된 거랑도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기호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 이전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러워지긴 한 것 같아요. 공간이 꽤 많이 향상된 신형 엑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렁크 공간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느낌 너무 좋아. 나 엠블럼 안에 이렇게 누르는 거 너무 좋아요. 열었을 때 안쪽에 보면 공간이 진짜 구형 대비는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쪽까지 좀 더 빠져서 공간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좌우 쪽에서도 꽤 똑똑하게 공간들을 파놨습니다. 이렇게 물건들 또 올려놓을 수 있고, 뭐 세차용품 같은 것들도 둘 수 있는 이런 그물망들 있고요. 우측에 보셔도 이렇게 안쪽에 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있습니다. 아래쪽에 문을 열어보면은 여기도 공간이 꽤 넓은데? 확실히 신형이 되면서 560m 정도로 적재 공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공간성에서는 더 유리해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트 한번 제가 폴딩을 살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시트를 어떻게 내리냐?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요거 보시면 돼요.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당겨주시면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가 얘잖아요. 지금 보니까 얘가 시트를 내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숨겨 있습니다. 여기 옆에 숨겨 있어서 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이어를 폴딩 시키는 게 조금 번거롭기는 하네요. 자, 그래도 트렁크 공간 봐야겠죠? 자, 이렇게 떼시고 공간은 그래도 꽤 넓어지네요. 물론 시트 위쪽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살짝 공간이 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차박 캠핑 같은 걸 하신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약간의 평탄화는 좀 시켜주셔야 높이가 얼추 더 평평하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들어오셨을 때 2열부터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이전 구형 X2보다는 훨씬 좀 더 유리해졌다라고 느껴지긴 하네요. 저한테는 딱 데리고 차박, 캠핑, 차크닉, 나들이 가기 딱 좋아진 사이즈가 된 것 같아요. 신형이 되면서 그냥 디자인만 바뀌었다, 요거를 우리가 또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엔진룸을 여셨을 때 보면 실질적인 파워트레인상의 엔진 성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제 엑스드라이브 20i 기준으로 해서 204마력 출력이 나오고요. 30.6kg 펄스미터 정도로 출력과 토크 면에서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제로백 같은 경우는 7초대이긴 한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느껴지는 이 가속 감각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차바스 형이 조금 더 오래 이 차를 타보고 싶어서 직접 좀 차를 시승을 한참 해보고 차량의 실질적인 주행 성능이 어떤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가격이 얼마냐? 가격은 좀 오르긴 했습니다. 6,830만 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구형을 생각하면 확실히 가격이 오르긴 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좀 고급스러운 디테일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부분들 눈길을 끌었고요. 플러스 알파로 실제 주행했을 때 좀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다른 점은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에어서스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별로 감쇄력들을 조정해주고 이런 능력들은 좀 더 똑똑하게 타고난 차량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정말 6,830만 원의 가치가 있을지는 제가 또 시승 영상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차바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